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이달부터 재개됐습니다. 입원 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에 치러집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주요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봤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단체장이 물러나는 지역은 모두 6곳입니다. 안동, 경산 등에서는 벌써 10명가량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건축비 전액을 시비와 시민성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에 치러집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대구 경북의 주요 공약과 이행률을 점검해봤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시민안전보험 도입,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10대 공약입니다. 이 가운데 7개 사업은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분류되거나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70%로 136개 공약 중 96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공약 이행률은 79%로 100개 공약 중 79개를 완료하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가 약속한 10대 핵심 공약 중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은 완료했고 유통공사와 동부청사 설립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성 사업도 이행한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민선 7기 시도지사 선거 공약 이행 실적 평가를 보면 대구 경북은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평점 65점 이상으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공직사회 협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마무리 과제를 어떻게 도출해내느냐에 따라서 민선 7기 마지막 성과들이 가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의 경우 대구 경북 모두 제시한 공약 사항을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물러나는 지역이 제법 있습니다. 이 많은 후보들이 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지역은 대구 경북의 모두 6곳. 안동과 문경, 경산, 고령, 칠곡, 대구 달성군입니다. 새로운 자리를 두고 여러 인물들이 몰려들면서 벌써부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안동은 현 권영세 시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10명가량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5명의 예비주자들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산에서는 자천-타천으로 10명, 칠곡과 고령에서는 각각 10명 내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군이 난립하는 건 현직 프리미엄 없이 후보 간 정면 승부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가 큽니다. 지방선거는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는 그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커리어를 중심으로 보는데 재선이나 이렇게 뭐 3선을 나서는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특성상 그 현역 그 프리미엄이 크거든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 그 사이 각 당의 공천 과정에 따라 선거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상황 등도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 다가오는 민선 8기 지방선거, 3선이 떠난 빈자리에 과연 누가 앉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된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우선 전파력과 병원성이 높은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형 등 3가지에 대해 진행되며 향후 인도형과 뉴욕형 등에 대한 검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검사를 통해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유행하는지를 파악한 뒤 방역과 감염자 치료 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이달부터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접촉 면회 확대 기준 지침에 따라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경과한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접종을 받지 않은 면회객이 1차 접종률 75% 미만인 요양병원을 방문할 경우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병원별 사전 안내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1조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초 6,430억 규모로 발행 예정이던 지역사랑 상품권을 1조 원으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북에서 발행된 지역화폐 7,480억 원 가운데 최종 환전율은 99.8%로 소상공인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대구 경북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안동시가 최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학습도시 재평가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학습도시로서의 면목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긍정평가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시 평생교육과 진재경 평생학습진흥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동시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죠.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평생학도시 재지정 평가는 교육부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평생학도시 지정 사업 이후에 학습도시의 운영에 대한 점검 제도가 없어서 각 도시의 평생학습 질 관리를 위해서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시범 도입하였는데요. 2021년도 전국 자치단체 중 시단위 학습도시 58개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안동시가 통과하여서 평생학도시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 대구 경북 최초로 평생학도시로 지정된 안동시의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이 이번 평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경북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가 안동시인데요. 이번 재지정에서도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안동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 대구 경북에서는 최초로 평생학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안동은 경상북도의 교육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답게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평생학도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재지정을 통해서 안동시가 얻을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재지정 평가의 통과는 안동시의 평생학습과 그와 관련한 추진 체계, 그리고 사업 운영, 사업 성과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이며 이번 평가를 통해 취약하다고 평가받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학습도시 사업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동시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동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시민들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안동시 평생학습관에서 연간 80여 개 정규 프로그램과 40여 개의 야간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로 바리스타 자격증반이라든지 제과 제빵, 그리고 요리 교실, 양재 교실 등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거리 교실과 시민 강사 구단, 그리고 명사 초청 세상 들어가는 이야기 등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4월에서 5월경에 탈춤공원 일원에서 행복안동 평생학습 올림마당이라는 대규모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평생학습, 그리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한글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안동시는 올해 평생학도시로 지정된 지가 이제 19년째 되는 해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서 세계 속의 글로벌 학습도시 안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동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평생교육과의 진재경 평생학습진흥팀장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경북도청 후적지에 미술관을 짓는다면 건축비 약 2,500억 원 전액을 시비와 시민성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미술관과 미술보존센터, 야외 문화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이건희 헤리티지 센터 건립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었던 의성 쓰레기산이 화원으로 조성됩니다. 의성군은 올해 초 폐기물 처리를 마치고 훼손된 현장의 자연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고 보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3년까지 생태 복원을 마칠 계획입니다. 복원 사업 추진 기간을 감안해 화원을 우선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성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단밀면 생송리의 불법 폐기물은 처리하는 데만 1년 8개월, 282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제11회 의병의 날을 맞아 항일 의병의 격전지였던 청송에서 추모 제례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청송군은 1일 항일 의병 기념공원인 충의사에서 추모 제례를 거행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 충의사에는 서훈이 추서된 의병 2,690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습니다. 의병의 날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1일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종군 기자가 정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언론사 대표를 거쳐 대구에서 생활 정치의 장으로 돌아온 이진숙 전 종군 기자의 전쟁 같은 삶의 이야기를 이슈앤피플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헬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종군 기자, 또 특히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게 이제 제가 1991년 1월 17일에 걸프전 취재, 그리고 2003년에 발생했던 이라크 전쟁, 두 가지 전쟁을 다 취재를 했고 또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7살 때까지 월항에 있다가 8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라기보다 학교를 다녔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대구에서 나왔어요. 이진숙의 DNA를 정신적 DNA를 만들어준 곳이 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대구를 떠났고 또 대학원 졸업할 때쯤 되면서 방송사 MBC의 시험을 보게 되면서 이제 대구에서 잠시 떠나 있었죠. 그리고
30년 넘게 언론사, 방송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대구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제가 떠났던 80년대 중반의 대구와 2021년의 대구, 작년으로 치면 2020년의 대구라고 해야 되겠죠. 30년이 조금 지났는데 너무나 달라졌더라고요, 위상이. 제가 떠날 때 1980년대 중반의 대구는 그야말로 3대 도시였습니다. 대구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반, 또 경제적 기반을 닦은 곳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진국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았던 곳이 대구다.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도시가 됐더라고요. 참 우리가 근대화의 중심지였고, 정치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2.28 운동이 시작됐었고, 또 국채 보상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삼성상회가 대구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삼성상회가 시작됐던 그곳이 매우 초라하게 돼 있어서 아쉽지만, 어떻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닦았던 곳이 대구다. 그리고 3대 도시의 자리는 이미 인천에 내주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3만 명에서 5만 명이 대구를 떠나고 있고, 이건 인구 통계로 나와 있는데 240명 돼도 또 깨져가지고 230몇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줄어드는 그 인구가 청년들이라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떠나가면 죽어가는 도시, 늙어가는 도시 이렇게 되거든요. 대구가 이대로 계속 가면 미래가 없다 생각하고, 정말 저의 DNA를 만들어준 도시 이 대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각오로 제가 대구에서 뭔가 하면, 일을 하면 전 대구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뭔가를 얻어오고 따오고 우리가 생산해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미 있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따온다. 전 정말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세계로 우리는 바로 직통, 관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보수, 합리적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검증되고 또 좋은 가치만 지켜나가고, 좋지 않은 가치는 이제 버리고 앞으로 이제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개념이었는데, 보수하면 기득권, 수구, 진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개선하고 좋은 가치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하면 왠지 자기 거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협잡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 또 선배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가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정말 튼튼한 안보, 이런 가치 아니겠어요? 그런 가치를 지켜나가고, 또 뜻밖의 보니까 저 자랄 때도 대구는 분지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분지의 폭 이렇게 감춰졌다고 하나, 쌓여 있어서인지 보면 이렇게 의사소통 같은 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월드와이드웹,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정말 제가 사랑하는 도시 대구인데요. 더 밝고 더 발전하는, 결코 후퇴하지 않은 세계 속의 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난탈로라고 들어보셨나요? 핀란드의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인데요. 폐교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 사업에 전남 고흥군이 최근 선정됐는데요. 아이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예술을 익히게 되겠죠. 그 이름은 꿈꾸는 예술터. 이름처럼 꿈꾸듯 예술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